안녕하십니까. 만화공인중개사의 저자 이용훈입니다. 오늘은 부동산 국고채 구강 시간으로서 지구단위 계획, 이 지구단위 계획 구역의 지정, 3. 지구단위 계획의 내용, 4. 지구단위 계획 구역에서의 완화 적용, 5. 이 실효, 지구단위 계획의 실효, 효력을 읽는 거죠. 에 대해서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번 시간에는 지구단위 계획의 기본적인 개념을 설명을 드렸고, 이번에는 그럼 지구단위 계획 구역은 어떤 경우에 지정을 하나? 지구단위 계획 구역은 임의적으로 지정하는 구역하고 의무적으로 지정해야 되는 구역 두 개로 나뉩니다. 먼저 임의적으로 지정할 수 있는 지역. 자, 임의적이니까 지정할 수도 있고 지정하지 않을 수도 있는 겁니다. 임의적이라는 말 속에는. 그래서 국장,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그래서 첫 번째가 용도지구입니다. 자, 용도지구를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용도지구를. 두 번째는 도시개발구역. 도시를 개발하기 위한 구역을 말하죠. 도시개발구역. 세 번째는 정비구역입니다. 정비구역. 정비사업 하는 것이에요. 주택 개량 사업 한다든가 이런. 네 번째는 택지개발지구. 자, 그리고 다섯 번째는 대지 조성 사업지구가 있고요. 여섯 번째는 산업단지하고 준산업단지가 있습니다. 준산업단지. 자, 일곱 번째는 관광단지하고 관광특구가 있습니다. 관광단지, 관광특구. 자, 여덟 번째는 개발제한구역 등이 있습니다. 개발제한구역, 그리고 도시자연공원구역, 시가화 조정구역, 또는 공원에서 해제되는 구역, 녹지지역에서 주거상업공업지역으로 변경되는 구역과 새로 도시지역으로 편입되는 구역 중 계획적인 개발 또는 관리가 필요한 지역, 즉 이런 개발제한구역 이런 데서 주거나 상업공업지역으로 변경되는 지역들이 있어요. 그런 지역 중에서 계획적인 개발 또는 관리가 필요한 지역. 자, 아홉 번째는 이제 8-2로 나와 있죠. 기타 이제 법률이 계속 개정이 되면서 추가되는 부분인데, 이제 8-2, 8-3 이런 식으로 들어갈 때는 도시지역 내 복합적인 토지 이용을 증진시킬 필요가 있는 지역. 복합적인 개발이 필요한 지역. 자, 8-3. 편의상에 한 10으로 표현하겠습니다. 도시지역 내 유휴토지를 효율적으로 개발하거나 교정시설, 군사시설 등을 이전 또는 재배치하여 토지 이용을 합리화하고 그 기능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집중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는지요. 자, 유휴토지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유휴토지. 자, 이제 우리 교재는 9로 나와 있는데 편의상에 11로 표현하겠습니다. 11. 도시지역의 체계적 계획적인 관리 또는 개발이 필요한 지역. 자, 12는 그 밖에 양호한 환경의 확보나 기능 및 미관의 증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입니다. 대표적인 게 시범도시나 개발행위 허가 제한 지역 등이 있는데, 이런 지역들이 임의적으로 국장이나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가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을 할 수 있는 지역들입니다. 자, 이걸 다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만약 외운다고 하시면 한 4번까지만 외우셔도 됩니다. 나머지 이런 게 있다라고 한번 읽어만 두세요. 이건 처음 공부하는 분들 특히 주의하실 게, 절대 암기하려고 하지 마세요. 암기하려고 그러면 공부 재미없어집니다. 스트레스 쌓이고 책 보기도 싫어져요. 그냥 이런 게 있구나 라고 읽어만 보세요. 만약에 10개, 20개 이렇게 쭉 나열되는 것들이 나오면 앞에 4-5개까지는 그냥 예의상 한 2-3번 더 봐주세요. 그게 도움이 좀 되니까. 근데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십시오. 그냥 이런 게 있구나 라고만 알고 계십시오. 자, 이게 임의적이고, 두 번째는 의무적으로 반드시 지정해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임의적이란 말이 나오면 의무적인 것도 있는 거예요. 자, 의무적인 건 뭐냐 하면 임의적 대상 지역 중에서 요거 아까 밑줄 긋은 거요. 밑줄 잘 그려야 돼. 3번 정비구역하고 4번 택지개발지구입니다. 자, 요 3번하고 4번이 무조건 의무적이라는 게 아니라 뭐 조건이 있겠죠. 이게 정비구역이나 택지개발지구는 임의적이었는데,
의무적이라는 거는 임의적 지정 대상 지역 중 3번, 4번 정비구역하고 택지개발지역에서 시행되는 사업이 끝난 후 10년, 이 사업이 끝나고 10년이 지났어. 자, 10년이 지난 이 지역은 의무적으로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첫 번째. 그러니까 3번하고 4번은 반드시 여러분들이 암기를 좀 해주셔야 돼요. 요럴 때 암기하는 겁니다. 암기는. 자, 두 번째는, 요게 1번이고, 이제 2번, 의무적 지정, 의무적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 대상 지역입니다. 두 번째는 시가와 조정구역 또는 공원. 이런 데서 이제 해제가 된다. 이게 해제가 되는데, 자, 해제가 되는 지역으로서 그 면적이 일정 면적을 넘어야 돼요. 자, 얼마 이상? 30만 제곱미터 이상. 30만이라는 거는 면적으로 하면 가로 500m, 세로 600m 넘으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0.5 제곱킬로미터, 1제곱킬로미터가 안 돼. 1제곱킬로미터면 1km니까 이 면적이 거의 한 4배 가까이 됩니다. 1제곱킬로미터는. 1제곱킬로미터는 안 되지만 그래도 가로 500m, 세로 600m면 엄청 넓은 면적이에요. 자, 이거 이상일 때, 30만 제곱미터 이상일 때 그때는 의무적으로 지정을 해야 됩니다. 자, 세 번째는 녹지지역에서, 자, 녹지지역에서 변경이 오는 거죠. 뭘로? 주거상업공업적으로. 자, 이게 도시지역 안에서 얘기해요. 주거상업공업적으로. 자, 주상공록이 바로 도시지역이잖아요. 도시지역 안에 있는 녹지지역이 주거상업공업적으로 이제 변경되는 지역인데 그 면적이 역시 똑같아요. 30만 제곱미터 이상일 경우에는 반드시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을 하여야 합니다. 자, 이렇게 임의적인 지구단위 계획구역하고 지정 대상지역하고 의무적인 대상지역을 살펴봤고요. 다음에는 이제 지구단위 계획의 내용에 대해서 계속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지구단위 계획의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지구단위 계획의 내용, 어떤 것들을 내용을 하나? 첫 번째는 용도지역이나 용도지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세분하거나 변경하는 사양. 자, 첫 번째는 용도지역, 용도지구에서 용도지역, 용도구역. 물론 고도지구는 제외합니다. 이 경우에 세분, 자세히 나눈다는 얘기죠. 또는 변경. 자, 이런 내용들이 이제 지구단위 계획구역에 들어가는 것이고요. 지구단위 계획의 두 번째는 1-2입니다. 이제 1-2. 두 번째는 기존의 용도지구를 폐지하고 그 용도지구에서의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 용도, 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을 대체하는 사항. 자, 기존의 용도지역을 폐지하는 거예요. 폐지하고 새롭게 기준을 제시할 때. 자, 그러면 이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반시설의 배치할 규모. 기반시설. 자, 그리고 3. 도로로 둘러싸인 1단의 지역 또는 계획적인 개발 정비를 위하여 구획된 1단의 토지의 규모와 조성 계획. 그러니까 도로로 둘러싸인 지역. 자, 그리고 네 번째는 건축물의 용도 제한, 건축물의 건폐율 또는 용적률, 건축물 높이의 최고 한도, 최저 한도. 그러니까 주로 건축물의 용도 제한, 그리고 용적률, 건폐율, 뭐 이런 것들과 관련된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건축물의 배치, 형태, 색채 또는 건축선에 관한 계획. 자, 이제 다 건축물하고 관련된 것들이 많습니다. 자, 그리고 여섯 번째는 환경관리계획 또는 경관계획. 자, 환경과 관련된 것이죠. 경관도 그렇고. 그리고 일곱 번째는 교통처리계획. 자, 그리고 여덟 번째는 그 밖의 것들이죠. 그 밖의 것들. 그 밖에 토지 이용의 합리화 등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안입니다. 그래서 지구단위 계획구역의 지정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지구단위 계획에는 그 위의 사항 중에 2와 4의 사항을 포함한, 자, 2 기반시설이죠. 그리고 4 건축물의 용도 제한, 용적률, 건폐율 이런 규정들이죠. 2와 4의 사항을 포함해서 둘 이상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2개를 포함해서 둘 이상이니까 2개만 포함되는가, 2와 4 포함되는가,
2와 4를 포함하고 딴 것들도 하나든 두 개든 뭐 다든 포함이 돼야 되는 것이에요. 용도지역 계획에는. 그리고 다만 1-2를 내용으로 하는 지구 단위 계획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아다. 1-2, 요 폐지하는 거 있죠. 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니까 2와 4가 안 들어가도 된다는 얘기죠. 뭐 둘 이상이 아니어도 되는 거고, 요 경우만 특이한 거고, 나머지 경우에는 다 2와 4를 포함해서 둘 이상이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제 지구 단위 계획의 내용에 대해 살펴봤고, 다음은 지구 단위 계획 구역에서의 완화 적용. 지구 단위 계획 구역에서의 완화라는 건 건폐율 용적률을 완화하는 겁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보존할 때는 강화를 해요. 건폐율 용적률을 수치를 강화해서 정해서 보존 쪽으로 가지만,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은 체계적으로 그리고 관리하기 위해서 좀 더 기능을 향상시키고 미관을 양호하게 하고 이렇게 발전하는 계획 구역이기 때문에 이 지구 단위 계획 구역에서는 건폐율이나 용적률을 좀 완화해서 적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해를 하면 확실히 공부하기 빨라지거든요. 아, 보전 관리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 이런 데는 보존이니까 강화해서 적용하지만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은 좀 더 개발 쪽에 가까우니까 완화하는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구 단위 계획 구역에서는 완화 적용 첫 번째 뭐가 있냐면 법률 규정을 좀 완화해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어떤 법률 규정을 완화해서 적용을 하는데 어떤 것들이냐면 용도 지역 및 용도 지구에서의 건축 제한. 자, 이 건축 제한을 좀 완화해서 적용할 수 있고, 두 번째는 용도 지역 안에서의 건폐율. 건폐율도 약간 완화합니다. 건폐율이 100이면 120까지 뭐 이런 식으로. 또 용도 지역 안에서의 용적률도 완화해서 적용을 합니다. 자, 그리고 대지 안의 조성, 그리고 공개 공지, 일정한 건물을 일정한 면적 이상으로 큰 건물들이죠. 그럴 때는 공개, 비어있는 땅을 좀 둬야 된다는 규정들이 있거든요. 바로 공개 공지라고 합니다. 공개 공지 등의 확보에 대한 것도 완화해서 적용하고, 또 대지하고 도로와의 관계도 좀 완화해서 적용을 합니다. 그리고 건축물의 높이 제한도 완화해서 적용을 하고,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일조, 햇빛 받는 것도 중요하니까 이것도 약간 완화해서 적용합니다. 그리고 부설 주차장 설치하는 것도 완화해서 적용을 하고, 부설 주차장 설치 계획도 역시 완화해서 적용을 합니다. 그래서 앞글자만 따면 건건 용대, 공대, 건일, 부부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앞글자만 일단 한번 훑어보시는 것도 공부에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다음 지구 단위 계획 구역에서의 건폐율 등의 완화 적용. 자, 이제 구체적으로 건폐율을 완화합니다. 건폐율. 건폐율이니까 건대라고 했죠. 대지 면적에서 차지하는 건축 면적이에요. 땅, 바닥 면적에서 차지하는 건축물의 바닥 면적. 그래서 학교 등의 공공시설 부지를 제공할 경우에, 자, 어떤 경우인가 학교, 이렇게 공공용지를 제공할 때는 건폐율 용적률을 완화해서 높이 같은 것도 완화해서 적용을 하고요. 두 번째, 공공시설 보상금을 반환하는 경우에 역시, 자, 공공시설하고 관련된 거예요. 다 이거 다 학교도 공공시설 보상금 받은 거를 반환하는 경우에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제한을 완화해서 적용하고요. 그리고 지구 단위 계획 구역 안에서 지구 단위 계획 구역으로 도시 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용도, 종류, 규모 등의 범위 안에서 이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구 단위 계획으로 당해 용도 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물의 120% 범위 내에서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용도 지역이 있으면 용도 지역에서의 용적률이 예를 드는 겁니다. 용적률이 예를 들어서 100%라면 자, 120%까지 완화해서 적용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으니까, 만약에 용적률이 500%다. 500%라면 120%니까 500%에 120%입니다. 515는 520, 600%까지 상향해서 올릴 수 있다는 얘기죠. 완화해서 적용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건 우리 교재에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그 교재 내용을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시지역 외의 지역, 방금 이거는 이제 도시지역하고 주로 관련된 거고, 이제 도시지역 외의 지역을 지구 단위 계획 구역으로 정하는 경우도 있어요. 자, 도시가 아닌 바깥 지역, 도시지역 외의 지역을 지구 단위 계획 구역으로 지정하는 경우, 그럴 때는
건폐율하고 용적률을 완화하는데 해당 용도지역 또는 용도지구에서 적용되는 건폐율의 몇 프로에서 몇 프로까지 완화할 수 있냐면 건폐율, 자 이럴 경우 도시지역 외의 지역입니다. 건폐율하고 용적률이 있다면 기존에 적용되는 건폐율하고 용적률에서 건폐율은 150% 그리고 용적률은 200%까지 완화해서 적용할 수 있는 겁니다. 기존의 그 건폐율이 60%라면 뭐 40%라면 뭐 어떤 있을 겁니다. 40%에 150%니까 60%까지 상향할 수 있는 것이고 용적률이 기존에 뭐 500%인데 그 200%까지 할 수도 있죠. 최대 이건 최대입니다. 초과할 수 없다니까 150% 이내, 200% 이내인데 최대로 한다면 200%까지. 그러니까 기존의 용적률이 500%였다면 500에 200%니까 1000%까지도 가능하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지구 단위 계획 구역에서의 건폐율 등의 완화 적용에 대해서 지금 살펴보고 있고요. 그리고 지구 단위 계획 구역에서 어떤 건축을 할 때는 그 건축물 또는 그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용도를 변경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할 때는 반드시 지구 단위 계획 구역에서 그런 거 할 때는 지구 단위 계획에 맞게 해야 되는 겁니다. 당연한 얘기 같은데 그 중요한 규정입니다. 그리고 다만 지구 단위 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자, 무슨 얘기냐면 어떤 지역이 지구 단위 계획 구역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 구역에 대해서 지구 단위 계획이 수립이 됐어요. 수립이 되면 이 계획에 의거해서 건축물이든 공작물이든 건축하라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죠. 근데 이 계획이 아직 수립이 안 돼 있어. 그럴 때는 계획이 없으니까 따를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규정이 그래서 나온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실효. 효력을 읽는 거죠.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군 관리 계획 결정의 실효입니다. 자,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은 요 구역은 구역으로 지정을 하는 거 결정 뭘로 한다?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하는 겁니다. 관리 계획.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다 이게 결정을 했어요. 자, 결정을 하고 고시를 하고 지형 도면도 다 해서 결정이 났어. 자, 이렇게 결정에 대해서 이제 효력을 발휘했는데 문제는 구역을 지정했으면 도시군 관리 계획을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지구 단위 계획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것도 역시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 고시합니다. 해야 되는데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군 관리 계획 결정의 고시일부터 결정한 고시일이 있을 거 아니에요. 결정의 고시. 주의하셔야 되는 게 이 도시군 관리 계획 결정의 효력은 지형 도면을 고시한 날부터 효력은 발생합니다. 그런데 이 지구 단위 계획 구역에서는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을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 고시를 하고 지형 도면 고시했을 때 효력은 발휘하지만 실효는 그 기준일이 결정의 고시, 도시군 관리 계획 결정의 고시일이에요. 지형 도면 고시일이 아닌 거 유의점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결정의 고시일부터 몇 년 이내? 3년이에요. 3년 이내에 지구 단위 계획 구역에 대한 지구 단위 계획. 자, 지구 단위 계획. 제가 말씀드렸죠.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이 먼저 지정이 되고 나서 이제 계획을 수립하는데 3년이 지나도록 지구 단위 계획을 그 이내에 해주면 좋은데 안 해. 자, 지구 단위 계획 결정 고시되지 아니했을 때 아니하면 3년이 되는 날 플러스 다음날 3년이 되는 날에 다음날에 그 지구 단위 계획 구역 지정에 관한 거는 그 효력을 잃습니다. 자, 그래서 3년이 되는 날에 다음날에 효력을 잃는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십시오. 자, 도시군 관리 계획 결정의 고시일부터 그렇지 도시군 관리 계획의 결정 고시된 후 지형 도면이 고시된 날부터가 아니에요. 이때는 그걸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이게 원칙이고 다만 다른 법률에서 지구 단위 계획의 결정에 관한 따로 정한 경우 따로 정할 수도 있어요. 다른 법률에서. 그럴 때는 그 법률에 따라 지구 단위 계획을 결정할 때까지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의 지정은 효력을 유지한다. 자, 3년 이내에 지구 단위 계획을 수립하지는 않았지만 다른 법률에 뭐 기간이 좀 더 길다든가 다른 규정이 있다면 그 규정을 따른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실효가 됐어. 자, 실효가 됐을 때 국장,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의 지정이 효력을 잃게 되면
바로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국토교통부 장관은 관보에 하고 시도지사 시장군수는 해당 시도 또는 시군의 공보에 게재해서 고시하면 됩니다. 자, 오늘은 부동산 공법 제9강 시간이었고 그 지구단위 계획에 대해서 같이 공부했습니다. 자, 오늘 공부하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